하루 세끼 밥상이 사치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은퇴 후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쯤 써야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 다닐 때는 점심값이 비싸다 해도 어차피 월급에서 해결되니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매 끼니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생활비의 민낯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는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국민연금 월 120만 원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며 큰 지출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에만 한 달에 40만 원이 나가고 의료비로 30만 원이 빠져나가니 남은 돈은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끼니마다 차려 먹는 대신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 겸 저녁만 챙겨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평생 아침밥을 꼬박 챙겨왔던 아내는 어느 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밥 세 끼 먹는 게 사치가 될 줄 몰랐어. 그 말이 김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은 지방에 사는 70세 이 씨 부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했고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지만 2달 만에 아파트 대출 상환과 자녀 결혼 자금으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50만 원이지만 병원 다니고 차 유지하고 손주들 용돈 챙기다 보면 생활비는 항상 적자였습니다.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온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인가 하는 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은퇴 후 생활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무겁게 다가오는 걸까요? 첫째는 의료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와 약값입니다. 둘째는 물가입니다. 은퇴 후에도 밥값, 교통비, 공과금은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셋째는 인간관계 비용입니다. 경조사, 모임, 친척 간의 왕래 비용이 은퇴자들의 생활을 압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수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갑작스러운 수리비, 가족을 위한 긴급 지원 같은 일이 생기면 한 달 예산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 전 최소 1년 동안은 실제 연금 수준에 맞춰 살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비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두는 것이 안전망이 됩니다. 셋째,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인간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 사회적 지출은 줄이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넷째, 자존심을 버리고 소득을 조금이라도 이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입이 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생활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 후의 삶은 숫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밥 세 끼를 챙겨 먹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쉽게 위축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생활비의 민낯을 직시하고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해답은 찾아옵니다. 준비가 부족했더라도 지금부터 줄일 건 줄이고 채울 건 채우며 살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은퇴 후에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현실적인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다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을 땐 누구나 은퇴하면 이제 좀 쉬면서 살겠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면서 평화롭게 지내겠지,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고 마지막으로 회사 문을 나서던 날 얼마나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 치일 일도 없고 눈치 보며 상사 얼굴 살필 일도 없겠구나 하는 해방감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그 기분은 딱 석 달을 못 갔습니다. 은퇴라는 게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미뤄뒀던 책도 읽고 동네 뒷산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지더군요. 같이 밥 먹던 동료들도 이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제게 먼저 전화를 할 리가 없었죠. 저도 괜히 민폐 같아 연락을 주저하다 보니 점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었습니다. 집에서 아내랑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별일 아닌 걸로도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예전엔 제가 늦게 들어와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아내가 이제는 제게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니 저도 짜증을 냈습니다. 서로 말이 오가다가 결국은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게 오히려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더군요. 생활비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국민연금이 제 전부가 됐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남짓 들어오는데 이걸로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병원비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 아이들이 오면 밥상에 한 가지 반찬이라도 더 올려야 한다 싶어 지갑을 열다 보면 또 빠듯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밥 3끼 챙겨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 겸 저녁으로 버티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은 또 다른 복병이었습니다. 젊을 땐 아픈 것도 금방 회복됐는데 나이 들어서 아프니 병원 문턱을 매번 드나들게 됩니다. 허리 통증에 혈압약까지 챙기다 보니 약값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또래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다들 걱정이 생활비와 건강이더군요. 누구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 없어 혼자 버티고 누구는 아픈 배우자를 돌보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고 저마다 다른 사정이지만 결국 결론은 똑같습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버겁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외로움입니다. 회사 다닐 땐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며 살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던 시절도 있었고 후배들을 이끌며 성과를 만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아침에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잘 오지 않고 사람 만날 일도 줄어드니 내가 살아있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고립감을 느낍니다. 가끔은 밖에 나가 커피숍에 앉아 젊은 사람들 움직임을 보면서 나 혼자만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은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는 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 그게 없으면 하루가 참 버겁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일할 때는 내가 벌어다 주고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은퇴 후엔 그게 사라지니 스스로가 작아지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무료 급식소에서 그저 배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받아가는 분들이 고맙다며 웃어줄 때 내 손길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내 존재가 쓸모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일이라도 사회와 연결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은퇴 후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은퇴자들이 그렇듯 은퇴 후엔 외로움과 생활비 부족과 건강 문제와 가족 갈등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한 끼 식사를 줄이지 않고 챙기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것, 그리고 사회와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 사소한 실천들이 은퇴 후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하루 3끼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삶이라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작은 연결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은퇴를 맞이하실 텐데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제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무겁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